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이 생소한 이름 켄타우로스 얘기부터 해봐야겠어요. 예, 켄타우로스가 상륙이 됐는데 어제 이제 질병관리청이 보고를 했는데 60대 남성 A 씨의 검체 분석 결과 BA 2.75 변이가 이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첫 발견이죠. 첫 발견이에요. 그런데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난 5월 26일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됐고, 네. 그런 다음에 전 세계 10개국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인도는 굉장히 많이 퍼졌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막 보고가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어. 근데 한국에 어쨌든 이게 보고가 됐다, 발견이 됐다라는 거는 해외여행 안 갔다 왔다라는 건 이미 국내에서도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사회 접촉만으로 감염이 된 남성이 발견됐다. 참 일단 뭐 델타도 아니고 오미크론도 아니고 켄타우로스라는 그 명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 네이밍 번호를 보면 BA1, BA2, BA3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BA1이 오미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다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미크론 BA1의 이름이 이제 오미크론인데 네. 그것에서 살짝 변이가 더 생길 때마다 2, 3, 4, 5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BA5도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특성이 다르니까 그 밑에 또 점 뭐 75 이렇게 이제 붙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원래 알파, 베타, 감마 막 붙기 시작해서 복잡한 건데 켄타우로스는 일반인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비어 오스테일이라는 일반인이 이게 워낙 특이하고 괴물 같다, 한마디로 반신반수잖아요. 켄타우로스가 그리스 신화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쓰기 시작해서 그냥 언론에서 지금 쓰기 시작해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요거의 특성이 좀 독특하다라는 거고, 자, 이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독특하길래 괴물 켄타우로스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가 생기면서 이게 변이가 좀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36곳의 변이를 가져가지고 기존의 면역력을 상당히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이가 생기면은 기존의 것들하고 이제 뭐 달라지는 거죠. 백신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냐면은 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뭐 우한에서 시작됐던 바이러스보다 최소 5배. 그래서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기억나시죠? 한 명이 몇 명한테 퍼뜨리느냐. 예. 그게 최초 바이러스가 최초 바이러스가 3.3이었거든요. 네. 3.3. 이거는 18.6이라고 합니다. 그 한 명이 18명 이상 와.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 전파 속도 하나만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럼 홍역보다 더 빠른 거거든요. 홍역이 지금 알려진 것 중에서 거의 제일 빨리 퍼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 센 이제 전파력인데 사망률, 치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게 아직 엄청 많이 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는 좀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뭐 옛날 초기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전파력이 이렇게 높으면 치명률은 되게 낮아야 정상인 건데 요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또 꼭 그렇게 정반비례하지는 않아서 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연구 결과가 뭐 한 달 정도는 걸린다면서요. 정확히 나오는 때까지는. 그렇죠. 뭐 그리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야지 그게 또 임상이 그러니까 보일 네. 수가 있는 건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다만 상황이에요. 걱정인 건 전파가 빨리 된다는 얘기는 많이 걸린다는 얘기고 많은 사람이 걸리면 그중에 노약자들, 중증 질환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도에서의 치명률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치명률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파력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라서 예. 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BA5용 백신이 한 달 정도 있으면은 나온다고 하는데 BA 2.75가 그 사이에 우세종으로 뒤바뀌어 버리면 그럼 BA5 백신은 또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 참 걱정입니다. 다음 뉴스 보죠. 지지율 날개 없는 추락. 데드크로스 이야기한 지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 코앞까지 왔다? 맞습니까? 예.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회사가 하는 거를 이제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하거든요. NBS 조사. 예, NBS 조사인데 예.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긍정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죠. 긍정 평가가 33, 그 부정 평가가 53. 그래서 일단 격차는 20% 포인트고요. 예.
이게 지금 이 MBS 조사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전화 면접입니다. 아. 다 전화 면접이라서 이런 류의 조사에서 하락 속도가 완만해요, 상당히. 다 네. 전화 면접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ARS가 섞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말씀이에요? KSOI하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기계로. ARS예요. ARS의 특성이 정치 고관여층이 적극적으로 더 응답을 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사람 면접원이 하나하나 물어볼 때는 좀 끊기가 민망하니까 덜 끊지만 예. 기계로 ARS로 돌아갈 때는 팍팍 끊어버리니까. 예. 그런데 이게 3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었어가 30%,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28%, 인사 문제, 적합하지 않은 인물 내각 기용해서 16%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전국에서 다 부정평가가 높았고요. 대구 네. 경북 같은 경우에도 긍정 46, 부정 43에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부정평가가 높아졌고 20대하고 40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대는 긍정이 23%예요. 23%요? 예. 그리고 40대는 긍정이 23% 동일한데 네. 40대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는 반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제 NBS마저 30%대가 나오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데드크로스 시점을 쭉 비교하는 뭐 자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갤럽이 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거를 쭉 말씀을 드리면은 노태우 14개월. 출범한 지 14개월 만에 부정과 긍정이 교차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태우 대통령은 시작하자마자 부정 평가가 더 높긴 했는데 금방 긍정 평가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때는 여소야대고 이제 좀 환경적인 특성이 일로 있었죠. 삼김 시대여서. 근데 어쨌든 노태우 14개월, 김영삼 27개월, 김대중 36개월 걸렸고 3년 걸렸고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4개월 걸렸고요. 이명박 대통령 3개월. 근데 박근혜 16개월, 문재인 20개월, 윤석열 2개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빨리 빠졌는데 이때는 소위 말하는 뭐 진보 진영의 광우병 거 이제 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파들은 한마디로 좌파들의 광우병 괴담 때문에 빠졌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우병 시위가 이제 엄청난 예. 것에 영향을 받은 거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남 탓할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다 온전히 뺀 거니까 이게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어제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같이 했네요. 예, 이게 좀 눈에 띄는데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에다가 54%, 그리고 정당한 과정을 거친 결과에다가 31%, 그래서 23% 포인트가 더 높게 이거는 정치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도 정치적 판단이 48, 정당한 결과가 39. 그래서 거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그렇게 높다라는 거는 예전에 여러 조사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를테면은 이거는 정치적이다라고 보는 네. 분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 대표 거취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는 43, 임기 대표직 수행은 46으로 비슷한 건데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진 사퇴 45, 임기 대표직 수행이 46으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면은 이준석 대표가 자맹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론이 약간 좋아졌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막 무등산에서 비 맞으면서 찍은 사진 예, 올리고 안 돼 보이는 거 그런 아하.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이런 해석도. 이준석 대표가 막 이제 여러 가지 SNS 공격하고 이럴 때는 이준석 대표의 저 설화 뭐 내홍을 자꾸 만들어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다 이랬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는데 빠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 때문이 아니었어? 또 이제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가 특히 많이 빠지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가죠. 또 중단된 협상. 원구성 얘기군요. 예, 이제 7월 17일 재연절에 이거를 끝내겠다라고 이미 여야가 이제 합의 약속을 한 상황인데 어제 좀 순항을 하는 듯 하다가 이게 여야가 중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투 트랙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 그러니까 네. 권성동, 박홍근 두 사람이 만나서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사법개혁특위 이른바 예. 검수완박 법안의 후속 조치들을 만드는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원내대표가 머리 맞대고 있고 예.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원구성, 소위 말해서 상임위원장 예. 요거를 해서 요거를 일괄 타결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갑자기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거 사개특위 6대 6으로 하고 숫자 위원은 그리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 파기다. 이거를 마치 국민의힘이 양보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전 하려고 하지 마라.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과 없으면 협상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미리 발표한 것이 합의 파기다. 미리 말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 타결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같이 해놓기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해놓고. 같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전이라는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이렇게 양보했으니까 원구성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양보해야지 이런 여론전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의심하는 거군요. 이렇게 의심하는 게 있고 한마디로 두 정당이 얼마나 신뢰관계가 없는지가 이제 여기서 또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제 사개특위는 그렇고 원구성 막 협상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상임위원장 하고 뭐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데 과방위가 다시 쟁점이네요. 예. 근데 과방위가 문체부 이제 그쪽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방송 장악이라는 뭐 이 키워드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만 이거를 놓고 상당히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는 다 정리가 됐어요. 지금 예. 상임위원장, 뭐 법사위는 이미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네네. 했는데 지금 쟁점이 된 게 행안위하고 과방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당이 다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의힘은 과방위는 그러면 정 안 되면은 행안위는 민주당 가져가. 우리가 대신에 심지어. 하나하나씩 나눠 갖자. 그 대신 과방위는 우리가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과방위가 인기 많았어요? 글쎄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 정도는 아니었고. 원래 제일 인기 많은데 국토위고. 뭐 그렇죠. 그렇죠. 그 과방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왜 이렇습니까? 제일 인기 없는 데는 환노위입니다. 맞아요. 환노위. 근데 예. 어쨌든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 구조개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방송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서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아니 우리는 그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어저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에 네.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송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네.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장악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KBS, MBC 등을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한다. 요 발언을 하고 나서 KBS 기자와 논쟁이 붙었더라고요. 예, 기자 논쟁이. 앞에서 물어봤는데 뭐 막 계속 물어보니까 거기 어디 기자예요? 그러니까 KBS 기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KBS 기자고 얘기 안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날카로운 신경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아까 지지율 굉장히 초반에 낮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방송 장악을 해가지고 정현주 KBS 사장 고발하고 MBC PD수첩 고발하고 하면서 방송 장악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그때 멤버들이 지금 친이계가 다 들어와 있고 여기 정부에. 그러면은 이거 다시 지금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방위가 뜨거워진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준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